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우연히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사장님께서 금강경을 항상 1일 1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그것이 뭐지? 하면서 혼자 불교에 관심이 생겼고 또 혼자 금강경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상에 빠지지 말라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 삶에 대입해 보니까 저는 생각이 너무 많고 제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갑자기 기뻤다가 안 이루어지면 막 슬프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제 질문입니다. 네. 지금 마음이 어떤 불편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3학년이니까 내년에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가정 환경상 저는 항상 이렇게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이 안 되면 혼자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엄마도 아빠도 안 계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계시는데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 생각대로 안 되면 거기서 불안을 느낍니다. 그럼 출가한 스님인 나는 혼자 살까요? 같이 살까요? 혼자 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혼자 살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환경상 제가 질문자보다 더 문제입니다. 근데 그래도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살면 좀 마음이 불안정하지 않을까요? 혼자 있는데 왜 마음이 불안정합니까? 편하고 좋지 않을까요? 같이 모여 있으면 귀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의 가정 환경상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5입니다. 그러면 결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25이면 옛날 같으면 애가 셋이 있을 때입니다. 저는 아직 집도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 왜 집이 필요합니까? 방 하나 얻으면 되지 않을까요? 방 하나 얻어서 살 여자가 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결혼을 생각을 할 때 집을 구해야 되고 뭘 구해야 되고 또 뭘 구해야 되고 그거 구할 때까지 자기는 35살이고 40살이 됩니다. 그러면 결혼을 못합니다. 둘이 좋으면 새방에도 살고 둘이 좋으면 헛간에도 살고 그러면 되죠. 자기가 너무 똑똑한 여자, 예쁜 여자를 구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여자는 그렇게는 안 살라고 그러니까 자기만 좋다면 자기하고 결혼을 한다면 새방이 아니라 헛간이라도 좋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 10살 정도 많은 여자라든지. 남자는 여자보다 10살 많아도 되고 여자는 남자보다 10살 많으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한번 결혼했다가 그만둔 사람들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못 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게 살아보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새 옷 사나 헌 옷 사나 별 차이가 없는데 하루만 입으면 헌 옷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싶은 것은 자기가 혼자 살아서 외롭다고 하니까 그러면 둘이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롭다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둘이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얼굴도 예뻐야 되고 나보다 나이도 작아야 되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이면 되지 그렇게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자 있다고 외롭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산에서 혼자 있지. 소나무가 꼭 옆에 다른 소나무가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돌멩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살아보고 내가 경험해 보는데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한 침대 위에서 자는데 남편이 아내가 토라져서 딱 돌아 누워 있으면 그 벽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벽이라고 합니다. 토라져서 뒤로 누워 있는 벽. 쳐다보면 덩어리같이 외로움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산 속에서 우리가 혼자 살아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 않으면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방 안에 거기서 혼자 있어서 그렇지 문만 열면 옆에 아파트나 상가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외롭습니까? 자기가 외롭다는 건 혼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혼자라는 건 방 안에 혼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벽 하나 건너 옆방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자기가 한 방에 잘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스님. 그럼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는 시험 같은 것이나 어떤 대회에서 항상 1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마음이 불안정해집니다. 왜 1등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꼭 하고 싶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건 이해가 돼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건 이해가 되지만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긴 괴롭게 살다 죽어야 됩니다. 예쁜 여자 보면 그 여자하고 연애해야 되지요. 지위가 높은 사람 보면 나도 그렇게 출세해야 되지요. 돈 많은 사람 보면 나도 그렇게 돈이 많아야 되지요. 운동선수 보면 나도 그렇게 축구를 잘해야 되지요. 나도 달리기를 잘해야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괴로워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님. 별로 아는 눈치가 아니에요? 좀 더 경험을 나이를 먹다 보면 점점 알아갈 것 같습니다. 나이 든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을 꺼낸 김에 해결해야 됩니다. 즉, 첫 번째 질문에서는 혼자 있다고 왜 외로울까요? 이걸 자기한테 자꾸 물어야 돼요. 만약에 스님이 너는 혼자인데 외로우냐? 나는 안 외로운데 너는 외로웠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면 나는 왜 혼자 있다고 외로울까? 이걸 자꾸 탐구해 봐야 돼요. 혼자 있는 건 혼자 있는 거지. 혼자 있는 거하고 외로운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가을 낙엽을 밟으면서 외롭다 하면 사실 낙엽하고 외로운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가을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가을이 낙엽이 외로움을 가져오는 것 같이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혼자 있는 게 외롭다 라고 하지만 만약 둘이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지금 이혼하고 싶은데도 못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건 좋음이 될 수도 있고 외로움이 될 수도 있는데 혼자 있으면 반드시 외롭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외로움을 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게 혼자인 것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혼자인 것과 관계가 되는 거라면 질문자의 말은 누가 같이 있으면 해결된다는 것인데 근데 그 누구도 나의 조건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같이 있으면 된다면
남자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배하고 같이 자취를 하면 되는 거고, 나이가 어려야 된다면 후배와 같이 자취하면 되는 거고, 그게 이성이어야 된다면 그러면 이성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내 요구 조건을 더 따진다면 안 구해집니다. 다시 돌아가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경지가 제일 좋고, 혼자 있어서 외롭다 하면 사람을 구하면 된다. 그때 요구 조건을 너무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왜 괴로울까? 이걸 자기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원하는 대로 된다고 또 반드시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은 도둑을 잡으러 뛰어갈 때 잡고 싶을까요? 안 잡고 싶을까요? 도둑은 잡히고 싶을까요? 안 잡고 싶을까요? 어떻게 이 원하는 대로 다 될까요? 모든 고등학생은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을 겁니다. 모든 대학생들은 기업이나 회사, 고시에 합격하고 싶을 겁니다. 그 10명 중 1명 뽑는데 그거 안 됐다고 괴롭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괴롭겠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의 불만족도가 높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도전하면 되고, 안 되면 포기하면 되고, 그래도 하고 싶으면 또 도전하면 되지 괴로운 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금강경 공부를 한다 하십니다. 그러는데 아상이라는 게 뭘까요? 상을 짓는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다 상을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 뚜껑이 있어요. 여기 수건이 있습니다.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뚜껑을 기준으로 하면 이 물컵보다 이게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 수건보다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뚜껑은 물컵보다는 낮습니다. 뚜껑은 수건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면 이 뚜껑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러니까 컵보다는 낮고 수건보다는 높은데, 이거 비교하지 말고 이 뚜껑 자체만 가지고 보았을 때 이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질문자가 쓰는 용어 높을까요? 낮을까요? 라고 질문자가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뚜껑이 낮다 하는 것은 이 컵하고 비교해서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 뚜껑이 낮은 거예요? 내가 낮다고 인식한 겁니까? 이건 낮다고 인식한 거예요. 이 낮다라는 인식은 뚜껑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낮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인식상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인식상에서 낮다라는 인식을 한 것이고 정신작용일 뿐이지 이 물질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수건하고 비교했을 때 이걸 높다라고 하더라도 높은 것도 객관적 존재가 아니고 인식상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으니, 낮으니, 오르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빨리 가니, 늦게 가니, 이런 것들을 만상이라고 하는데, 이 만 가지 생각이 실제로 다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존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다. 일체가 다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다. 컵이 마음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 컵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크니, 작니, 물컵이니, 커피잔이니,
이런 것들은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식상에서 생겨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가 오래 있으면 내가 이걸 항상 이 두 가지에서 인식을 하면 오늘도 낫다고 인식하고 내일도 낫다고 인식하고 모레도 낫다고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을 오래 하다가 보면 어떤 착각을 일으키느냐 하면 이 뚜껑 자체가 낮은 걸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내가 비교해서 잠시 낮다고 인식한 게 아니고 뚜껑이 낮기 때문에 내가 낮다고 인식했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뚜껑이 낮다는 것은 인식상의 문제인데, 즉 주관적인 문제인데 이 뚜껑이 작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게 작기 때문에 내가 작다고 인식했다. 이러면 이 존재가 객관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럼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관이 객관화되고 주관이 객관화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상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나쁘다는 것은 나의 인식상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에, 내 인상에 나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상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가 나쁘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지은 걸까요? 상을 지은 겁니다. 트럼프가 나쁜 놈이다 이래도 이건 상을 지은 겁니다. 누가 생각할 때 나쁘게 생각이 든다. 내가 생각할 때 윤리관이나 내 도덕관이나 내 느낌이나 내가 저게 나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빨간 색깔의 안경을 끼고 흰 벽을 보면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색깔의 안경을 끼면 어떻게 보일까요? 파랗게 보입니다. 그럴 때 내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 흰 벽이 팔에서 참 시원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정확한 표현은 내 눈에 빨갛게 보인다, 내 눈에 파랗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시비를 따질 수 없습니다.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빨갛게 보이는데 네 눈에 파랗게 보인다면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때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연구하다 보면 내가 안경을 끼고 있구나. 이것이 탐구란 말입니다. 옳다, 아니다, 나쁜 놈, 옳은 놈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지? 이렇게 탐구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접근합니까? 진짜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신이 있다,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들이 사물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신이 있다고 믿고 있구나, 이 사람은 신이 없다고 믿고 있구나. 믿음이라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것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 있다고 믿고 있고 이 사람은 신이 없다고 믿고 있구나. 두 사람은 믿음이 다르구나. 두 사람은 견해가 다르구나. 두 사람은 지금 느낌이 다르구나. 두 사람은 관점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런 갈등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는 빨갛다, 누구는 파랗다. 그러면 두 사람 안경 색깔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상을 짓는 것은 주관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 옳고 그름, 진 위에 논쟁이 생기고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등이 다 이런 문제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상을 버리라는 것은 색깔이 없다고 해라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이구나, 내 믿음이구나, 이것이 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얼 보면 느낌이 일어나고, 무얼 보면 생각이 일어나고, 무얼 보면 자기 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객관화시키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걸 왜 쟤는 크다 이럴까? 이렇게 접근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작다고 보는구나. 이렇게 관점을 가지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자꾸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자꾸 나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할까요? 그래서 상을 버리면 우리는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믿음을 가지고 온갖 관점을 가져도 갈등이 없을 수가 있죠. 이게 다양성입니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음식, 맛도 사람마다 입맛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다 이렇게 말해야지 음식 맛있네? 이러면 딴 사람이 먹어보고 맛없다고 한다면 네 입맛이 왜 그러냐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다르다. 우리 입맛이란 것은 다 제 부모 따라 어릴 때 먹던 게 고정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한다고 나쁘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하는구나. 만약 오늘 강의도 훌륭하다고 말한다면 그럼 내가 훌륭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느낌이 지금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누가 비난한다고 내가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의 느낌이 그렇구나 그렇게 존중해주면 됩니다. 아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점을 이렇게 가지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질을 내고 욕을 하면 저 사람은 화가 났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나도 욕할 줄 몰라서 못하나?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저 사람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할까 이렇게 접근하면 죽을 때까지 못 편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편안해지고 싶다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관점을 이렇게 딱 바꿔버리면 마음은 저절로 편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우연히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사장님께서 금강경을 항상 1일 1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그것이 뭐지 하면서 혼자 불교에 관심이 생겼고 또 혼자 금강경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상에 빠지지 말라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 삶에 대입해 보니까 저는 생각이 너무 많고 제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갑자기 기뻤다가 안 이루어지면 막 슬프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제 질문입니다. 네. 지금 마음이 어떤 불편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3학년이니까 내년에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가정 환경상 저는 항상 이렇게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이 안 되면 혼자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엄마도 아빠도 안 계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계시는데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 생각대로 안 되면 거기서 불안을 느낍니다. 그럼 출가한 스님인 나는 혼자 살까요? 같이 살까요? 혼자 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혼자 살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환경상 제가 질문자보다 더 문제입니다. 근데 그래도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살면 좀 마음이 불안정하지 않을까요? 혼자 있는데 왜 마음이 불안정합니까? 편하고 좋지 않을까요? 같이 모여 있으면 귀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의 가정 환경상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5입니다. 그러면 결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25이면 옛날 같으면 애가 셋이 있을 때입니다. 저는 아직 집도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 왜 집이 필요합니까? 방 하나 얻으면 되지 않을까요? 방 하나 얻어서 살 여자가 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결혼을 생각을 할 때 집을 구해야 되고 뭘 구해야 되고 또 뭘 구해야 되고 그거 구할 때까지 자기는 35살이고 40살이 됩니다. 그러면 결혼을 못합니다. 둘이 좋으면 새방에도 살고 둘이 좋으면 헛간에도 살고 그러면 되죠. 자기가 너무 똑똑한 여자, 예쁜 여자를 구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여자는 그렇게는 안 살라고 그러니까 자기만 좋다면 자기하고 결혼을 한다면 새방이 아니라 헛간이라도 좋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 10살 정도 많은 여자라든지. 남자는 여자보다 10살 많아도 되고 여자는 남자보다 10살 많으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한번 결혼했다가 그만둔 사람들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못 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게 살아보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새 옷 사나 헌옷 사나 별 차이가 없는데 하루만 입으면 헌옷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싶은 것은 자기가 혼자 살아서 외롭다고 하니까 그러면 둘이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롭다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둘이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얼굴도 예뻐야 되고 나보다 나이도 작아야 되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이면 되지 그렇게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자 있다고 외롭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산에서 혼자 있지 소나무가 꼭 옆에 다른 소나무가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돌멩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살아보고 내가 경험해 보는데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한 침대 위에서 자는데 남편이 아내가 토라져서 딱 돌아 누워 있으면 그 벽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벽이라고 합니다. 토라져서 뒤로 누워 있는 벽. 쳐다보면 덩어리같이 외로움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산 속에서 우리가 혼자 살아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 않으면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방 안에 거기서 혼자 있어서 그렇지 문만 열면 옆에 아파트나 상가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외롭습니까? 자기가 외롭다는 건 혼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혼자라는 건 방 안에 혼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벽 하나 건너 옆방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자기가 한 방에 잘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스님. 그럼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는 시험 같은 것이나 어떤 대회에서 항상 1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마음이 불안정해집니다. 왜 1등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꼭 하고 싶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건 이해가 돼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건 이해가 되지만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긴 괴롭게 살다 죽어야 됩니다. 예쁜 여자 보면 그 여자하고 연애해야 되지요. 지위가 높은 사람 보면 나도 그렇게 출세해야 되지요. 돈 많은 사람 보면 나도 그렇게 돈이 많아야 되지요. 운동선수 보면 나도 그렇게 축구를 잘해야 되지요. 나도 달리기를 잘해야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괴로워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님. 별로 아는 눈치가 아니에요? 좀 더 경험을 나이를 먹다 보면 점점 알아갈 것 같습니다. 나이 든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을 꺼낸 김에 해결해야 됩니다. 즉, 첫 번째 질문에서는 혼자 있다고 왜 외로울까요? 이걸 자기한테 자꾸 물어야 돼요. 만약에 스님이 너는 혼자인데 외로우냐? 나는 안 외로운데 너는 외로웠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면 나는 왜 혼자 있다고 외로울까? 이걸 자꾸 탐구해 봐야 돼요. 혼자 있는 건 혼자 있는 거지. 혼자 있는 거하고 외로운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가을 낙엽을 밟으면서 외롭다 하면 사실 낙엽하고 외로운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가을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가을이 낙엽이 외로움을 가져오는 것 같이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혼자 있는 게 외롭다 라고 하지만 만약 둘이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지금 이혼하고 싶은데도 못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건 좋음이 될 수도 있고 외로움이 될 수도 있는데 혼자 있으면 반드시 외롭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외로움을 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게 혼자인 것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혼자인 것과 관계가 되는 거라면 질문자의 말은 누가 같이 있으면 해결된다는 것인데 근데 그 누구도 나의 조건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같이 있으면 된다면 남자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배하고 같이 자취를 하면 되는 거고 나이가 어려야 된다면 후배와 같이 자취하면 되는 거고 그게 이성이어야 된다면 그러면 이성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내 요구 조건을 더 따진다면 안 구해집니다. 다시 돌아가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경지가 제일 좋고 혼자 있어서 외롭다 하면 사람을 구하면 된다. 그때 요구 조건을 너무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왜 괴로울까? 이걸 자기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원하는 대로 된다고 또 반드시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은 도둑을 잡으러 뛰어갈 때 잡고 싶을까요? 안 잡고 싶을까요? 도둑은 잡히고 싶을까요? 안 잡고 싶을까요? 어떻게 이 원하는 대로 다 될까요? 모든 고등학생은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을 겁니다. 모든 대학생들은 기업이나 회사, 고시에 합격하고 싶을 겁니다. 그 10명 중 1명 뽑는데
그거 안 됐다고 괴롭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괴롭겠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의 불만족도가 높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도전하면 되고 안 되면 포기하면 되고 그래도 하고 싶으면 또 도전하면 되지 괴로운 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금강경 공부를 한다 하십니다. 그런데 아상이라는 게 뭘까요? 상을 짓는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다 상을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 뚜껑이 있어요. 여기 수건이 있습니다.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뚜껑을 기준으로 하면 이 물컵보다 이게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 수건보다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뚜껑은 물컵보다는 낮습니다. 뚜껑은 수건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면 이 뚜껑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러니까 컵보다는 낮고 수건보다는 높은데 이거 비교하지 말고 이 뚜껑 자체만 가지고 보았을 때 이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질문자가 쓰는 용어 높을까요? 낮을까요? 라고 질문자가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뚜껑이 낮다 하는 것은 이 컵하고 비교해서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 뚜껑이 낮은 거예요? 내가 낮다고 인식한 겁니까? 이건 낮다고 인식한 거예요. 이 낮다라는 인식은 뚜껑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낮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인식상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인식상에서 낮다라는 인식을 한 것이고 정신작용일 뿐이지 이 물질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수건하고 비교했을 때 이걸 높다라고 하더라도 높은 것도 객관적 존재가 아니고 인식상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으니, 낮으니, 오르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빨리 가니, 늦게 가니 이런 것들을 만상이라고 하는데 이 만 가지 생각이 실제로 다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존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다. 일체가 다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다. 컵이 마음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 컵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크니, 작니, 물컵이니, 커피잔이니 이런 것들은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식상에서 생겨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가 오래 있으면 내가 이걸 항상 이 두 가지에서 인식을 하면 오늘도 낮다고 인식하고 내일도 낮다고 인식하고 모레도 낮다고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을 오래 하다가 보면 어떤 착각을 일으키느냐 하면 이 뚜껑 자체가 낮은 걸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내가 비교해서 잠시 낮다고 인식한 게 아니고 뚜껑이 낮기 때문에 내가 낮다고 인식했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뚜껑이 낮다는 것은 인식상의 문제인데, 즉 주관적인 문제인데 이 뚜껑이 작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게 작기 때문에 내가 작다고 인식했다. 이러면 이 존재가 객관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럼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관이 객관화되고 주관이 객관화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상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나쁘다는 것은 나의 인식상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에, 내 인상에 나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상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가 나쁘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지은 걸까요? 상을 지은 겁니다. 트럼프가 나쁜 놈이다 이래도 이건 상을 지은 겁니다. 누가 생각할 때 나쁘게 생각이 든다. 내가 생각할 때 윤리관이나 내 도덕관이나 내 느낌이나 내가 저게 나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빨간 색깔의 안경을 끼고 흰 벽을 보면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색깔의 안경을 끼면 어떻게 보일까요? 파랗게 보입니다. 그럴 때 내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 흰 벽이 팔에서 참 시원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정확한 표현은 내 눈에 빨갛게 보인다. 내 눈에 파랗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시비를 따질 수 없습니다.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빨갛게 보이는데 네 눈에 파랗게 보인다면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때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연구하다 보면 내가 안경을 끼고 있구나. 이것이 탐구란 말입니다. 옳다, 아니다, 나쁜 놈, 옳은 놈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지? 이렇게 탐구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접근합니까? 진짜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신이 있다,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들이 사물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신이 있다고 믿고 있구나. 이 사람은 신이 없다고 믿고 있구나. 믿음이라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것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 있다고 믿고 있고 이 사람은 신이 없다고 믿고 있구나. 두 사람은 믿음이 다르구나. 두 사람은 견해가 다르구나. 두 사람은 지금 느낌이 다르구나. 두 사람은 관점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런 갈등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는 빨갛다, 누구는 파랗다. 그러면 두 사람 안경 색깔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상을 짓는 것은 주관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 옳고 그름, 진, 위에 논쟁이 생기고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등이 다 이런 문제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상을 버리라는 것은 색깔이 없다고 해라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이구나, 내 믿음이구나. 이것이 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얼 보면 느낌이 일어나고 무얼 보면 생각이 일어나고 무얼 보면 자기 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객관화시키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걸 왜 쟤는 크다 이럴까 이렇게 접근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작다고 보는구나 이렇게 관점을 가지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자꾸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자꾸 나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할까요? 그래서 상을 버리면 우리는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믿음을 가지고 온갖 관점을 가져도 갈등이 없을 수가 있죠. 이게 다양성입니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음식, 맛도 사람마다 입맛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다 이렇게 말해야지 음식 맛있네? 이러면 딴 사람이 먹어보고 맛없다고 한다면 네 입맛이 왜 그러냐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다르다. 우리 입맛이란 것은 다 제 부모 따라 어릴 때 먹던 게 고정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한다고 나쁘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하는구나. 만약 오늘 강의도 훌륭하다고 말한다면 그럼 내가 훌륭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느낌이 지금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누가 비난한다고 내가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의 느낌이 그렇구나 그렇게 존중해주면 됩니다. 아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점을 이렇게 가지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질을 내고 욕을 하면 저 사람은 화가 났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나도 욕할 줄 몰라서 못하나?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저 사람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할까 이렇게 접근하면 죽을 때까지 못 편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편안해지고 싶다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관점을 이렇게 딱 바꿔버리면 마음은 저절로 편해집니다.
음.